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죠. 안진걸의 으라차차 잠시 후에 오늘도 변함없이 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진걸 그 협동처장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예. 여러분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뭐 안전운전하고 오신 건 맞죠? 당연히 안전운전 했죠. 밑에서 우리 1층에 우리 주차관리 사장님께서 네. 다른 차들 때문에 막 엄청 고생하고 계셔서 제가 그거 도와주다가 약간 늦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아니, 근데 우리 광고가 많잖아요. 광고 이미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얼마나 늦으셨는지 지금 시간을. 아니, 저 광고 믿고 천천히 온 건데요. 광고 좀 많이 나가라고. 아니, 근데 오늘 네.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날도 추운데? 밑에 저 잠바는 또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저 사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요. 예. 바깥에서 투쟁하고 계신 많은 노동자분들, 예. 동지분들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쌍용자동차 그렇습니다. 고공농성 2분, C&M 고공농성 2분.
그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조연아 씨 같은 사람이 사고 쳐가지고 또 그런 문제까지 대응하느라고 저희들이 정말 너무 정신이 없고. 이 위원장님 인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아직 전국 100만 공무원들을 대표하시는 공무원노조 위원장님 우리 국민TV 오셨는데 아직도 인사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좀 전에 공무원노조 광고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신 거예요. 아. 광고 직접 들어보시라고. 예, 어때요 위원장님? 인사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광고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충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무원노조 또 이렇게 광고까지 나가니까 더 그냥 기쁩니다. 네, 같이 오신 우리 공무원 간부님들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박수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민중행정국장 민상호라고 합니다. 아, 민주행정국장? 예, 좋은 일이요. 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민중행정. 아, 민중행정? 국민의 공무원이 아니라 민중지향적이고 없는 사람들 위해서는 공무원이 돼보자. 이게 민중행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충재 위원장님 그리고 박수일입니다. 박수일 정책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민상호, 예. 민상호 민중행정국장님. 너무 재밌네요. 민중행정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생들이 과에다가 이름 뭐 붙이잖아요. 뭐 민족고대, 무슨 뭐 해방사회과학대, 뭐 자주행정학부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민중행정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민중행정이란 부분은 예,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이제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지탄을 많이 들었죠, 사실 얘기하면. 그런데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거고 그 행정을 그 민중행정이라 칭하고 앞으로 그렇게 그 노력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관련 부서도 만들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아무튼 지향이 여기서 딱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공무원 노조가 우리 사실 굉장히 소중한 조직이에요. 저는 민주노총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뭐 저도 약간 속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 노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모르는 전문적 정보나 지식에도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신다는 건 그만큼 행정부가 부패하거나 행정부가 밀실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노조는 아주 특별히 응원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위원장님 맞죠?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잖아요. 예. 근데 아마 청취자들 중에 약간 헷갈려서 뭐 공노총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차이까지 해가지고 우리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 소개를 그 약간의 역사하고 함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공무원노조는 그 2002년 3월달에 설립이 됐고요. 당시부터 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노조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이제 법인노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돌이켜 보면 이 정권이 굉장히 그 싫어하는 노조죠. 왜냐하면 정권을 많이 비판하고 있고 특히 이제 노동조합 그러면 특히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그 비판들을 하지 않는 노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늘 법인노조로 있고요.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수가 14만 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일반직 공무원들 가입 대상을 한 28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약 14만 명 정도가 우리 공무원노조 소속이고요. 전국적으로 그 216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1일 그 여의도 공원에서 그 12만 명 정도가 참여한 그 100만 공무원 총걸기대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이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제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이 당정청이 그렇게 그냥 그 당사자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서 그 대통령 신임 투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결의를 했고 준비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숫자로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건 맞죠, 위원장님? 예, 지금 전체 고위공무원 다 해서요. 그 공무원 연금 대상이 이제 107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7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교사도 포함됩니다. 사립학교는 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7만 명 맞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도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공기업은 이제 별도로 구분하죠. 아, 공기업 직원은 또 별도로. 예. 어쨌든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른바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또는 이렇게 공적 안전과 관련된 내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OECD보다 훨씬 작죠. 공공부문 예. 영역이 예. 훨씬 적고요. 그러니까요. 예, 좀 문제죠. 사실은 공적 기능들이 강화가 되어야 국민들의 삶이 좀 보다 안전하게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세월호만 보더라도 공적 기능이 약해지고, 또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참사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월호라고 치면 인천 항만청이라든지 해수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그다음 어쨌든 바다 관련된, 선박 관련된, 안전 관련된 한국성급, 해운조합, 해운조합은 이제 공무는 한국성급은 기던데, 그다음에 선박안전관리공단 이런 데가 제대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특히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돈을 보다 쉽게 벌게 하기 위해서 또 공적 기능들을 가져가서 사용하죠. 어찌 보면 이제 민영화인데 그런 과정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들은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시키잖아요. 또 정부 기능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무노조 벌써부터 우리 청라에서님께서 국민의 공무원노조 환영합니다. 문강님 공무원노조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짝짝짝. 여러분 조금 더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3분이나 오셨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전국 14만 공무원 조직의 조합원의 대표들이 오셨는데 국민TV 조합원 아직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더 겸손하셔야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민상호 국장님, 민중행정국장님도 한 말씀 우리 조합원들 한 말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정윤회 파동이든 조연합건이든 아니면 공무원노조 최대 관심사는 공무원연금인 건 아는데 편하게 그냥 한 말씀 하십시오. 인사도 하시고. 예. 네, 민중행정국장이고 저는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요. 동네 사람들하고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일할 수 있고 너무 좋네요. 그러한 어떤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제가 민중행정을 고민하는 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행정, 민중행정. 그러면 민상국장님은 이제 우리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은 지역에서 원래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원래 어디 군청이나 구청에 계셨어요, 혹시?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었습니다. 아, 부천시에? 예, 동사무소, 구청, 그리고 사무소도 사업소 이런. 주로 거기에? 우리가 맨날 뵙는 분들 아니에요? 예. 가시면 이렇게, 예전엔 좀 불친절했는데 요즘 정말 친절하시고 잘해주시더라고요. 그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예, 그렇죠.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일 정책국장님도 지역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 소속이세요? 네,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소속입니다. 계양구청에? 네. 혹시 해고? 아니, 그렇지 않고 저는 아직 현직이고요. 예. 육아휴직 중에 잠시 제가 육아를 하면서 정책국장까지. 예, 여기 와서 잠깐. 와, 너무 좋으시다. 맞습니다. 예, 지금 해고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노조 집행부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죠? 굉장히 많고요. 지금 굉장히 많구나. 우리 민상호 국장도 해고자입니다. 이 공무노조 활동하시다가. 예.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더럽게도 우리 정교조하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다 지금 법외로 해놔버렸죠.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교조는 아직은 법외가 안 됐고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돼 있는데 그나마 법원이 그나마 이거는 법외 처분한 시 옳지 않다. 그런 취지로 판결을 해서 그나마 지금 있고요. 저희들은 법외고 말씀처럼 저희들은 해고자가 지금 130명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 14만 명 중에서 130명 해고자가 있다고 해서 그는 법적으로 노조 설립을 못 해주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교조도 마찬가지 않아요. 정교조도 6만 명 중에서 6명인가? 예, 참으로 황당하네요. 황당하죠. 다른 나라 보면 해고자, 실업자, 심지어 학생도 다 자기들 노조 가입하고. 그러니까 노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이 안 맞으면 그때 그냥 논쟁하면 되잖아요. 그냥 노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만들고.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과도하면 토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빌어먹을 놈들. 그냥 아무튼 욕밖에 안 나와요. 박근혜 정권만. 욕이 되는 분위기군요. 욕하세요, 그냥. 이런, 조연아 씨도 욕했던데. 근데 우리는 슈퍼갑질 욕이 아니라, 민중들의 분노의 표출로, 정권을 향해서. 이런 욕은 괜찮거든요.
근데 힘없고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릎 꿇치고 막 매뉴얼북 던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지금 환영 댓글이 너무 작아요. 계속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혼범님도 응원합니다. 에벌리고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별리고님. 그 다음에 이바님께서 공무원노조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언뜻 보기엔 굉장히 공무원노조가 파워도 세고 존경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파업권을 비롯해서 정치적 기본권이 다 보장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국민들과 다르지도 않고 그런 대접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공적 기능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큽니다. 숫자도 많고 그래서 영역들을 좀 많이 크게 차지하죠. 우리는 이제 이제 줄여서 옛날엔 전공노조 했는데 그냥 공무원노조로 주나요? 전공노라고 하나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노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언론은 전공노 이렇게 밖에서는 그러면 혼용한 전공노 한 14만 명. 그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공노총이 약 10만 명 정도 그쪽에 한 10만 명 정도 그런 것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데 실수는 조금 다른 노조라서 굳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입됐나요, 거기가요? 그분들은 지금 이제 공무원 독자노조. 그렇게. 그래서 노총 붙여가지고. 이번에 연금 투쟁할 때는 같이 하던데.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연금 빠져나갈 뻔한 걸 좀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중간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었고요. 단순하게 공무원연금만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하자는 공투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그교총을 비롯해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사학연금 공대도 다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공무원노총에 좀 제안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약간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죠. 굳이 말 안 해도 좀 안 좋은 쇼부를 할 뻔했군요. 안 좋은 쇼부가 현장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항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좀 이렇게 뜻을 굽힌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나요? 경찰 공무원하고 소방 공무원 들었다면 그분들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건가요? 그분들은 현행 법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직장 협의도 안 되고요. 프랑스는 보니까 경찰 노조가 파업하니까 소방관 노조가 이렇게 응대해주고 그렇죠. 갑자기 또 소방관 노조가 파업하니까 경찰 노조가 저번에 너희들이 우리 좀 막았지 않냐 이번에 우리가 막을게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옥신각신하면서 군인들도 노조를 결성하기도 하고 장관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존경받고 존중받으니까 노조 가입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흠이 아니라 숨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노조원이 아닌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경비 노동자님 돌아가신 거 보면 5층에서 막 음식 던져오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조현아 씨 건도 보면 이 반노동이 몸에 체화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당연히 그런 것이 정규직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든지 또 시민 일부 중에서도 약간 불온하게 보는 분들이 있죠. 일선에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박수 국장님. 이렇게 다 이렇게 당연히 헌법상 권리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아직도 좀 인정 안 하고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접하시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럴 땐 좀 속상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저 역시 슈퍼갑이 아니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힘들면 또 다 무슨 모임 꾸려요. 심지어 이번에 삼성 관련 계열사들 보세요. 하나에 매각된다니까 금세 득달같이 노조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차피 뭔가 노조가 필요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심지어는 맨날 데모하는 거 욕하는 사람들도요. 인근에 혐오시설 들어오면 데모하고 막 그래요. 다 대책이 꾸리고 빨간 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누군가는 그런 권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도 있고 조직이 필요한 걸 다 알면서 뻔히 자기들도 그런 일 겪으면 그렇게 하면서 왜 평소에 공무원 노조나 민주노총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당신 앞으로 당신한테 억울한 일 생겨도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요. 근데 절대 안 가만히 있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우리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민중행정국장님 참 이름 좋은데 본격적으로 우리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공무원 노조 최대현하는 위원장님
연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노후 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제 멋대로 해서 갑자기 엄청 올려서 내고 엄청 낮게 받아라 그러면 뭐 저만 해도 가만히 안 있죠.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갑자기 2배로 그냥 국민연금을 내라 그러고 국민연금 2배로 또 받는 거죠. 2배로 깎겠다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자, 제 의견으로는 우리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작은 게 사실이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올리면 공무원도 좋고 국민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은 정반대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위원장님 한번 좀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무원 연금 문제가 우리나라에 좀 뜨거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기회에 뭐 공무원 연금을 얼마를 뭐 삭감하니 이런 논의를 떠나서 이 기회에 국민들의 그 노후 보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공무원 연금이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외국의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사실 많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적었으면 적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워낙 낮아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바람직한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또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하향 평준화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이제 워낙 그 낮은 수준으로 낮춰놨으니 그게 공무원연금도 또 그게 맞춰서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사적연금 사적연금이라고 하면 사보험이죠. 재벌보험사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그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그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든 단체가 한국연금학회입니다. 연금학회 아주 딱 이름만 듣고 저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권위적인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교수들 모임이 아니더군요 보니까. 뭐 삼성생명, 뭐 하나, 뭐 미래에셋 다 그 보험사, 증권사.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라게 돼 재벌보험진흥학회로. 뭐 그래야죠. 이놈들 아주 나쁘더라고요. 아니 저는 연금학회라고 해가지고 저도 공무원 노조랑 사업도 하고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만 해도 언뜻 속았다니까요. 교수들 중립적인 교수들이 우리 편 안 들어주면 이거 약간 곤란할 텐데 하고 딱 홈페이지 가서 회원 명단 보니까. 재벌 대기업 보험회사 다 들어와 있더군요. 그런 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을 만들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정부가 세제 지원까지 하겠다 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는 거기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고 또 공무원연금을 이제 그 대폭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재벌 보험사들이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불안하시냐? 그렇죠. 박근혜 정권 성격상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얼른 우리 보험으로 와라 이런 거.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개인 보험을 그 개인 연금 이렇게 드는 비율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제도 개학되기 전에 빨리 퇴직하자는 분들이 일부 있고 교사들 많이 그런다면서요. 실제 현장에서 그런가요? 실제로 뭐 그 한 몇 배 정도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기 퇴직, 명예퇴직, 특히 명예퇴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그 퇴직이 그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4명 중에 그 1명 정도만 정년퇴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뭐 30 몇 년을 근무하고 뭐 정년퇴직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1명 정도가 비로소 정년퇴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명예퇴직이 워낙 많아졌고요. 또 뭐 의원 면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직사회가 크게 지금 불안하고 근데 위기죠. 공무원들이 불안하고 공무원들이 힘드시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안정이 돼야지 또 공공 서비스도 아주 안정적으로 되고 우리 국민에 한 이제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해서 봉사도 잘 될 텐데요. 저희들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해야 공무원이 행복하고 또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그 좀 행복해야 그러한 그 행복한 마음으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오케이. 일단은 위원장님 우리 아마 청취자들도 시민들도 그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이거 박근혜 정권이 너무 밀어붙인다. 갑자기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올해 안에 무조건 해라. 그리고 국회에 통보하고 입법과 행정부가 엄연히 다르면 돌고 그러니까 그 과정과 절차 무조건 문제 있다는 건 거의 100% 동의하실 테고. 두 번째,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다고 그래서 약간 불만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원칙이다라는 거. 노후복 이런데 근데는 이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그래도 국민연금보다 좀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뭔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서로 상생하거나
뭐 일부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슬기로운 소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그런 여론에 예. 대해서 뭐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뭐 국민들께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그 제도가 처음부터 도입됐을 때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공무원연금은 그렇죠. 퇴직급여고, 예.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명백히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 공무원연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거기에는 뭐 이렇게 그 과거 이렇게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현재도 100인 이상 중견기업에 비교하면 공무원 보수가 84%밖에 안 됩니다. 100인 이상 중견기업에 비교해서. 예. 특히 일반직 같은 경우는 7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후불임금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그 최대 39% 정도 예.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공무원들은 뭐 각종 기본권 제한들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또 기초연금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한 번에 그 연금으로 받아라 했던 거고. 예.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따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는 그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들이 볼 때는 부녀 사기를 부녀 사기단 같다. 부녀 사기단. 예, 그래서 아버지가 공무원들한테 힘들지만은 연금 줄 테니까 버텨라 해놓고 예. 급여 조금 주고 예. 갑자기 이제 받으려 그러니까 갑자기 따님이 나타나서 그 미안한데 그 나중에도 좀만 받으시오. 예, 이건 그렇게 돼 버렸죠. 사실은 저는 뭐 부녀 사기단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이런 거 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가면 이제 산불이 난다거나. 예. 그럼 사실 목숨 걸고 일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제역이나 또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도 그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법정 사무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살처분 많이 하다가 정신병원 가시는 분 자살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죽기도 많이 예. 죽습니다. 사고로 그러니까 죽고요. 너무 안쓰럽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을 그나마 이제 연금 하나 믿고 예.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문가들도 그런 예. 살처분 하다 보면 예. 그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예. 뭐 치료받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교육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예. 이후에 그런 그 심신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근데 예.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부녀 사기단이 이제 하기를 치기 때문에 참 부녀 충격이 사기단. 크고요. 예. 사실 정부가 딱 두 가지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의 그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예.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공적연금에는 그 국민들의 세금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지금 현재도 기초연금 한 해 10조 들어가고 2040년에 한 해 100조가 들어가거든요. 예. 전액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 또 외국의 어느 나라가 공적연금에 세금을 안 쓴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초연금은 100% 세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2053년에 이제 고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 예. 60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한 해 수십조 정도는 한 해에 뭐 수십조에서 100조 이상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들도 다 사실은 세금으로 메워야지 맞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지금 그거 지급 보장을 안 해주고 있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 공적연금 지출률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낮고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외국 정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최소 뭐 2배에서 5배, 8배까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 회사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분도 늘리고 뭐 이런 식의 대책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연금과의 차별 부분은 어쨌든 하향 평준화라는 것은 노후 복지에 맞지 않으니까 노인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에서 그 논리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 깎아야 되면 중하위 공무원은 깎지 말고, 그러니까 중하위 공무원은 상처가 없이 고위 공무원들 중심으로 일부를 개혁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개혁 개선의 필요성 또는 사회적 타협 이런 부분은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안을 좀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예. 그 연금은 가장 우선한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이고요. 예. 뭐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 세대 간 연대 예. 또 사회적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공적연금으로서는 기능을 못합니다. 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공무원 연금 중에서는 딱 한 명이긴 한데 7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는 뭐 70만 원 정도를 받죠. 근데 일반 그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2010년에 워낙 큰 폭의 개혁을 좀 했거든요. 저희들이 노조가 참여했을 때 했었는데 기껏 해봐야 한 1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30년 했을 때 30년 하셔갖고 6급으로 퇴직하셨을 때 9급에서 6급으로 퇴직해도 보통 한 140만 원대 정도 받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2010년 개혁한 이후로 적용시키면 그 전에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96년 정도 들어오신 분들 한 1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한번 개혁을 해서 이미 큰 폭으로 개혁을 했거든요. 급여를 확 줄였잖아요.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고 국민연금이 그 20년에서 25년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84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기여율이 지금 우리나라 7%, 국민연금은 4.5%인데요. 평균 납입액을 보시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요. 국민연금은 8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배를 더 냅니다. 근데 받는 거는 그 20년에서 이제 25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성숙한 기간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보면 그 국민연금 84만 원, 공무원연금은 3배를 더 내고 14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익비가 그 2010년 그 공무원연금 개혁한 이후로는 오히려 그 퇴직금을 포함한 수익비가 공무원연금이 훨씬 낮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과거 그 높은 수익비나 많이 받는 분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홍보가 된 것이지 막상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건호 박사 이제 우리 공무원노조랑 아마 100% 공감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건호 박사 아주 화끈하게 이야기 잘하더라고요. 좋다. 개혁이 필요하면 중하위 공무원은 손대지 말고 최고위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들만 예를 들면 뭐 3급 이상을 한다든지 뭐 평균 이상 연금을 받는 분들만 좀 줄여라 그러면 연금액에서 요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건 공식 입장은 아니시죠, 공무원 노조에서도. 뭐 아직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뭐 오건호 박사가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뭐 국민들께서 동의되신 지점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연금의 하위직 연금들이 이제 국민연금보다 더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국민연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렛대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정도가 그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0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금 학회가 하는 부분들은 70만 원, 80만 원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한 140, 50만 원 정도는 아무리 적더라도 그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국민연금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근데 문제는 70만 원, 80만 원 받게 했으니 이제는 국민연금도 그게 맞춰서 더 낮아져라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데 나는 비정규직이면 너네 고용 안정됐냐고 욕하면 안 되고 저 사람처럼 해달라고 그래야죠. 나도. 그쵸? 당연합니다. 근데 저분이 연금 우리보다 좀 더 받아. 근데 사실은 그것도 힘들어. 힘든데 나보다 좀 더 받는 나이므로 나는 이거밖에 안 받는데 너도 이것만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받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런 원칙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이반님께서 우와 부녀 사기다. 나는 이 부녀가 너무 싫어요. 내가 좋아님께서 오늘 또 지자 응원을 보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국회 내 선거 없다 보니까 지들 마음대로 자주우지 뭐 박근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공무노조 힘내서 응원합니다. 푸성미사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공무노조 화이팅. 뭐 이런 계속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십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하얀파파님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군인연금도 포함되냐고 물어보시네요. 그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이제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자동으로 준용을 받으면서 이제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제 이걸 그 공무원연금까지 3개 직역연금이라는데 한 번에 하게 되면 저항이 심하니 공무원연금부터 하자. 근데 문제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똑같이 적용을 받으면 그 법을 같이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이 직역연금 부분들이 뭐 일부 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을 그러면 그 소득 대체를 좀 올리자. 같이 논의해서 같이 처리하자는 것인데. 계속 그 부분을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형편없이 말도 안 되게 계약하는 걸 반대를 하고 공무원 노조에서는 또 국민연금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국가가 지급보장하는 투쟁을 함께 해주시면 서로 윈윈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어쨌든 국민적 설득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개혁이 그래도 재정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개혁이 필요하다면 평균 이상 급여를 받는 특히 최고위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의 조정은 수용할 수 있다.
뭐 요런 정도로는 우리가 지금 타협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뭐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뭐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아직 합의된 부분은 아니지만 알고 다만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분들이 좋다. 내가 그러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또 그 후배들을 위해서 또 적게 받는 하위직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서로가 그런 대화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략되다 보니까 노조나도 지금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고위공무원 뭐 2,000명인가 강제 서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참 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급여도 많이 받고 연금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하면 또 좋은 데 다 가잖아요. 근데 중하위 공무원, 후배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대책 없는데 아니 차라리 서명의 전제 조건으로 그럼 우리가 깎을 테니까 후배들 건 깎지 마십시오라 한마디로 해주던지. 그분들이 제가 만나보는 고위직들은 그 연금 계획에 찬성한대요. 근데 문제는 자기 연금 깎지 말합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장관에서부터 중앙의 뭐 고위공무원들 세상에 연금 계획에 찬성하는데 자기 연금 깎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월요일 화요일 대국회 그 질의 있었잖아요. 대정부 질의 있을 때도 보니까 새누리당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액연금을 깎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반대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기득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서 연금 계획을 왜 합니까? 그런 말을 해요, 새누리당에서요? 뭐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금 계획 한단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자기 가족 중에 고위 공무원이 있나 많죠. 보다.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 걸 깎어 막 이러니까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요. 고위직들도 많고요. 그렇죠. 또 교수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연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금 깎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들 자주 만나는 동사무소 만나는 구청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구급에서 이제 6급 또는 기능직 공무원 선생님들은 받아봐야 하니까 나중에 이제 140만 원 안팎. 그거 뭐 많다는 느낌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냅두고 막 평균치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최고직들 많이 받는 거 막 내세워가지고 다 깎아라. 이런 거면 정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뭐 새누리당이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걷기 싫고. 그래서 이제 담배값 인상이나 쉬운 것만 이런 서민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직접세 또 올리기 싫으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간접세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 발상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철학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민상국장님 구청 공무원 동사무 공무원 하실 때 일선 공무원 동료들은 정말 속상해하시고 너무 열받아하시고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믿을 놈들이 나라를 믿고 열심히 공무원 좀 했었는데 친구들에 비해서 급여를 덜 받아도 나중에 노후 복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으니까 했는데 갑자기 그런다. 그것도 갑자기 무슨 약 조금씩 개가자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연금학회 하니 그거죠. 지금보다 40% 더 내고 50%를 깎던가요? 43% 더 내고 34%를 깎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사실 아마 우리 국민들 말로는 막 찬성한다는 사람도 자기 이제 와이프나 본인이 그렇게 된다 하면 바로 결사반대로 돌아설걸요. 그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게 행정 나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제일 위에 국회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신뢰를 않겠다는 구조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 모르죠. 최상위층과 일선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하게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사회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고 불신이 가중되고 서로 간에.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권이 너무 황당한 정권인 것 같아요. 어때 보통은 옛날에 정권들에도 보면 공무원은 자기 편으로라도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도 자기 편이 아니고 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정권. 남자친구가 중요한가 보죠. 뭐. 그런 설도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공무원 연금을 본 거예요. 공무원 조직을 본 건데.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 뭐라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 마치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이 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대통령.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중에 아이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공무원들 좀 연금 좀 깎지 이런 분이 일부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정보를 접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최고의 대통령이 되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 터무니없는 얘기고 예. 사실 이명박 시절에도 연금 개혁했었고요. 그 정도 예. 폭은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런 예. 식으로 굉장히 뭐 미사이고 쓴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께서 보시면 80년까지 예. 정부 보전금으로 1,200조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재정 추계 이런 부분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 공무원들의 이제 보수 인상률을 갖다가 현저하게 높게 잡아놓고 그러면 당연히 연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계의 변수들이 그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도 공개하죠. 재정 추계 설계안, 자세한 설계안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2007년도에도 그런 추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추계하고 지금 추계가 또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른 거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추계를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무원연금을 손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요즘에 뭐 그 절박성, 시급성 그 특히 새누리당 정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2월 달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015년도에 내년이죠. 내년에 재정 추계를 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 세 개 직영연금의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갑자기 올해 그 연내 처리를 지시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시급성, 절박성을 전혀 모르고 내년 하겠다고 했던 겁니까? 그거 자체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그 올해 국민들한테 2월 달에 담화를 발표하면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국정이 뭐 이렇게 그냥 표류하고 있고 이러저런 그 안 되고 있으니까 특히 뭐 또 뭐 개헌론도 나오면 또 이러니까 뭐 언론 동원해가지고 공무원연금으로 그 여론 블랙홀 만들고 갑자기 옛날처럼 그러니까 정치적 기획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안 풀리니까 갑자기 공무원연금으로 처음에는 공공부문 개혁이었어요. 제가 이 새누리당 현수막의 변천을 난 우리 공무원들에서 한번 새누리당 길거리 대는 현수막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뭐 공기업 개혁하면 나라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공기업 개혁이 뭔가 잘 안 됐나 보죠? 아니면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 갑자기 어느 날은 공무원연금 개혁하면 나라 망한다고 해놨더라고요. 언론에 이제 이슈를 공기업 뭐 개혁 좀 했나요? 그래서 공기업 개혁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안 됐죠, 안 됐고. 뭐 노조들이 일부 양보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 그냥 손보려고 그런 거예요? 공기업 손보려고? 그 공기업 그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전체 뭐 예산에 모르겠어요, 한 1% 2% 될까? 1%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 피웠어요. 처음에는 공공부문 개혁하면 나라 망한다. 해도 너무한다. 공기업을 개혁하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공기업 이슈 지금 다 뒤로 가 있고 심지어 자원외교에 보니까 공기업 다 동원했는데 그거 다 정권 4대 강사업하고 자원외교 동원돼서 공기업들이 부채 늘어난 거 밝혀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 다음에 갑자기 공무원으로 지금 치고들어간 거 아니에요. 뭔가 기획이 있는 것 있죠. 같다는 거죠. 사실 뭐 나라가 망한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그 세계 어느 나라가 그 연금으로 망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망하는 건데요. 이 사자방에 지금 100조 세금이 어디 쓰인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불과 몇 년 만에 그 100조를 탕진했는데 정작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얘기에 대해서 밝힐 생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이런 부정부패부터 청산하는 게 맞고 연금은 사실은 투자입니다. 투자고 우리나라 그 노인빈곤율이 2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거의 빈곤 상태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돼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아요. 근데 노인들이 적정하게 소비를 해야 내수가 삽니다. 그럼요. 또 중소기업도 살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래서 야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따는 건 좋은데 여당이랑 협의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조건을 걸었었나요? 참 그런 그 여야 빅딜 그 발상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하고 공무원연금하고 무슨 뭔 상관이 있어요? 있나요? 뭔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자원외교하고 에너지 3공기업 개혁하고를 하든지 자원외교하고 이번에 국정문란 비선실세 이런 걸로 타협을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할 것 같으면 그러면 국민연금을 올립시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안하고 국민연금을 같이 이야기하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질의돼야지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금은 연금으로 하고 비리 문제는 비리 문제로 해석을 맞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전혀 성질이 다른 연금하고 비리를 갖다가 아이고 공무원 연금이 무슨 비리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빅들을 했죠. 연금은 그러니까 사회 정책 제도이고 당사자들이 또 돈을 내왔고 노후 복지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만약에 개혁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갔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대 노총이랑 참여연대랑 뭐 등등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만들자. 예, 이번에 여야합의 사회적 타협위원회는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님? 문구는 있긴 하던데요. 내용이 어떤 일단 그 빅딜의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겠다 이런 예.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야끼리 논의해서 그냥 처리하자 예.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고 예.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였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여야 합의는 공무원연금만 특정해서 얘기했고요. 예. 또 그 여야끼리 그냥 끼리끼리 알아서 우리 세월호 이번에 한 걸 보셨지만 그런 식의 타협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또 사회적 합의 기구도 관련해서도 이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그냥 전문기구만 하자. 예.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회적 의견 수렴이네. 뭐 일부 의견 수렴. 일부 의견 수렴이죠. 사회적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사회적 의견 수렴도 그렇게 성격 규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도 독일, 오스트리아 사례 얘기했잖아요. 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이 연금 개혁을 할 때 그 노동조합과 당연히 협의를 하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 총리가 나서서 노조와 협의하고 또 학자들 같이 또 토론하면서 그렇게 연금 개혁했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연내 처리 제시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하는 나라가 또 그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처리하자 하는 나라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새누리당 없죠. 의원들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온갖 문제 일어나도 입도 뻥끗 못하는 자들이 박근혜가 한마디 하면 무슨 뭐 전원이 생각도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전원이 법안에 발의를 하고 정말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요. 적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왕이죠. 제왕이죠. 그러니까 공주적 대통령제. 이 나라는 지금 공주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 이건 성질이 나가지고 저도 막 화가 나는데 이 의원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1번 많이 찍을 듯. 위원장님. 어떡합니까? 참 가슴 아픈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직 공무원들은 이런 정책 발언이 지금 제약되어 있잖아요. 가슴 아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권 교체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뭐 이런 발언을 한다고 또 누가 뭐라 하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 민생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도 이번에 크게 좀 깨달았습니다. 분열 사기 당한 거치면서 세종시에서 이해찬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 보고 공무원들이 분노했구나. 이 정권에 그런 걸 느꼈어요. 단순하게 뭐 연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공무원들 짜자는 인사까지 다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문광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광부 과장 국장 인사도 개입을 하시니 수첩에 나쁜 사람이라고 써놓고 수첩에 그게 써져 있는지 몰랐네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중행정국장님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첩에 그런 거 써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건가 보죠. 할 일이 없으니까 실국장, 누구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적어놓고 누구 괴롭힐 일 없나 그런 생각만 하나 보죠. 예를 들면 정윤회 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명단 다 적어놓고 알려주고 대통령께서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온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을 특히 공무원들을 마치 정권의 그 머슴처럼 사실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좀 많이 좀 실망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2.5님께서 연금 운용 방식도 바꾸자. 저렇게 몇백 줄 쌓아도 지낼 쌈짓돈처럼 유용한 거 말고 독일처럼 그때 필요한 연금 지급을 시금치를 걷어 나눠주고 뭐 이런 개혁안도 있긴 하잖아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이것도 뭐 대안 중에 하나 나오는 건 봤는데요, 제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부가식 연금이라 하는데요, 독일처럼. 그러니까 부가식, 적립식 말고 부가식.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적립식인데 이제는 이제 고갈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가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동의해요. 국민연금에 그렇게 좀 지금 수백조. 그다음에 2000 최대 높은 시점 가면 40년 정도 하면 막 2,000조가 넘는 기금이 쌓여요. 근데
없어지는 건 금방 없어집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쌓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기금들이 예. 우리가 그 좀 사회적 보장들을 예. 통해서 쓰여지기는 낫습니다. 오히려. 예. 그렇게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예. 다시 또 세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조가 맞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돈들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좀 써야 된다. 쓰는데 예. 그냥 쓰면 안 되고 정권이 쌈짓돈으로 쓰면 안 되고 사회복지나 예. 이런 쪽으로 투자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고 그다음 필요하면 해마다 연금 그렇죠. 수령률 계획 짜서 그렇죠.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세금으로 걷고 그다음에 국민들 좀 기여하고 자기 분담금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아무튼 사용자 분담금 대폭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들 빼놓고는 당연합니다. 10대 기업 지금 사내 유보가 지금 600조 가까이 600조. 되고 있어요. 그렇죠. 10대 기업만, 네, 600조. 10대 재벌만 600조. 거기다 좀 세금 좀 내라 그러면 되잖아, 그거. 그다음에 연금 좀 더 내라 그러면 되고 보험료 더 내라 그러면 굉장히 뭐 그것만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렇게 법인세율을 뭐 한 23% 내든다더라고요. 예. 근데 실효세율이 뭐 15%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정확히는 봐주고 지금 있으니까. 법인세율이 22%인데 그것도 안 내는 건 뭐 실제 실효세를 뭐 13% 막 13%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을 걷어야 할 때 안 걷고 예. 걷지 말할 때 걷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열받습니다. 예, 우리 박수일 국장님 육아휴직 중인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그럼 오늘 얘기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제 아이는 지금 아기 엄마가 오늘은 저기 장모님께서 맡아. 잠깐만 육아휴직이 원래 엄마하고 아빠 둘 중 한 명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 와이프는 지금 그러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하고 있고 예. 오늘은 지금 장모님한테 맡기고 예, 그렇습니다. 야, 우리 국민TV를 위해서. 근데 우리 공무원노조는 국민TV가 아무튼 특수관계입니다. 예,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어떻게 우리 국민TV를 도우실 거예요, 위원장님?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광고도 나가던데요. 예. 뭐 그런 걸 비롯해서 광고를 그게 유료 광고죠. 유료 광고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YTN 광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케이블 광고 YTN만 하는 건가요? YTN 연합. 그러니까. 연합 TV가 다 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YTN 연합 보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광고가. 근데 너무 관점이 좋은 거예요. 우와, 어떻게 YTN 연합이 이런 광고를 하지 했더니 뒤에 국민의 공무원 노동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약간 돈 좀 들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국민 TV보다는 좀 더 들죠. 근데 그렇죠, 알죠. 하여튼 뭐 이런 대한 방송들이 예. 좀 더 커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특히 뭐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예. 사실 뭐 YTN이 그나마 조금 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립적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나마 종편에 비하면 YTN은 그렇죠. 연합이 양반이죠. 양반이죠. 근데 문제는 종편이 또 워낙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대한 방송들을 키우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배우들도 나오던데요? 예, 배우를 섭외를 한 거죠? 섭외를 한 거죠. 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국민TV 우리 저희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국민TV 조합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더 가입해야죠. 그렇죠. 힘을 더 기여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원들 또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진실 보도를 안 하고 사건의 그렇죠. 본질을 보도하지 않는 이 수구 보수 언론에 맞서서 국민TV의 조합원과 한 달에 10,000원씩 구독료도 내시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방송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 조합원 가입은 자동으로 많이 될 그러니까 겁니다. 오늘 지금 생방송 나가고 저녁에 이제 아나운서님이 제목을 아주 멋있게 뽑아갖고 팟캐스트로 또 올리거든요. 인터넷 뉴스로도 올라가고 팟캐스트에 공무원 노조에게 직접 듣는 공무원 연금의 진실. 공무원 노조 국민연금을 위해서 투쟁하다. 뭐 이렇게 중전마마께서 좀 잘 좀 해주시 바랍니다. 예.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 노조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긴 하네요. 위원장님이 가입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그밖에 없잖아요. 저도 참여연대나 이런 지역에서도 활동 같이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광양에서 올라오셨나요, 위원장님은? 예, 저는 광양에서 올랐습니다. 우리 이 집의 형님이 위원장님 고등학교 친구라고 맨날 저만 보면 술 먹다가 동네에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요. 어느 날 통닭집에서 동네에 호프집서 야, 너 충지 아냐? 내 친구다. 얼마나 웃겨 보더니 그러고 내가 바로 전화했잖아, 그 자리에서. 알죠 하면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박정준 씨. 예. 굉장히 잘생겼죠. 잘생겼죠. 지금 그분이 무슨 종편이나 이런데 꽃미남 40대 꽃미남
자식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토크쇼에. 제가 약간 방송인이에요, 그분이. 우리 동네 저 이집에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40대 꽃미남 애 넷 아빠로 나와요. 네, 치면 나옵니다. 재밌어요. 네. 박시루 국장님, 그다음에, 민상욱 국장님. 국민TV 이렇게 팟캐스트나 이런 데 처음이시죠, 두 분은? 네, 처음입니다. 예. 네. 처음이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정말 리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조합원 가입을 막 국민TV 좀 홍보 좀 해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 만약에 이제 4시 54분에 좀 쉬었다가, 저 2부에서 다시 연금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해가지고 좀 납축적으로 또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잠시 쉴까요? 예, 그럼 지금 1부 잠깐 마무리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왔습니다. 예. 물 먹고 온다는 게 약간 조금 텀이 있었네요. 자, 세 분은 아무튼 이런 생방송과 팟캐스트는 다 처음이시라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쉬는 시간에 너무 아름다운 결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밝혀주십시오. 어떤 결의를 하셨는지. 조합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개인도 하겠지만은, 공무원 노조 법인으로? 예. 네. 노조는 법인은 아니죠? 법인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렇죠. 아니,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니까 법인은 아닌데, 예. 법인화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설립수가 안 돼서 그랬구나. 예. 예, 하여튼 개인과 단체, 하여튼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끝나고 바로 가입해가지고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우리 그 사이에도, 위원장님 역시, 문강님이 위원장 역시 말씀 완전 잘하십니다. 공무원 광고에 나오는 목소리 중독 맞으시죠? 그런데 맞나요? 아닌데요. 그 목소리 누구예요? 전문가죠. 오케이 마리님은 연금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연금 축소라고 하시라는 거. 연금 말살, 연금 축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맞는 표현이죠. 예. 맞는 표현인데, 정부나 정치인들이 늘 이렇게 말장난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겁니다. 또 제가 쉬는 시간에 떠든 게 또 이게 중간에 뉴스가 나가는데 제 목소리가 막 삽입이 됐대.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잊어먹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기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광고는 누가 한 거예요? 당시 저희들이 이제 민주공무원도 시절에 했던 광고고요. 저걸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지부장들, 그 다음에 임원들 다 잘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 시절에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정홍원 총리처럼 생겼는데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을 모델. 근데 언뜻 보니까 저는 정홍원 총리를 풍자한 건지 알았어요. 정홍원 총리가 아시는 분일걸요? 이렇게 잘 생기지는 않았죠. 네. 아시는 분일걸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시국선을 했다가 이걸로 다 잘렸다고요? 사실 신문 광고였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 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해고될 만한 사유입니까? 이건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해고된 이유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권의 공무원이지 국민의 공무원이냐 해서 해고를 시켰죠. 기가 막히네요. 상당하죠. 몇 분이 해고되셨어요, 그래서요? 그때 한 10몇 명 정도가 해고됐고요. 소송을 통해서 일부 복직을 하고 아직도 복직 못한 분들이 한 몇 명 됩니다. 잘해라 근혜아님이
36년 근무하시고 21년 전 퇴직하신 아버님이 생활하시는 불편 없이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도 이번 계획에 영향이 있나요? 미국서 생방송 청취하고 있고 계신답니다. 아유, 예. 그네님은 근데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해라, 그네님이라고 해야죠. 아유, 선생님, 미국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하겠다는 것은 예. 퇴직 공무원들도 그 연금을 삭감하겠다 하는 거고요. 예. 재정 안정화 기여금이라 해서 예. 2%에서 뭐 4%까지 삭감을 하고 특히 좀 많이 받는 분들은 예. 뭐 10년간 연금을 동결하겠다 하는 건데요. 예. 10년간 동결하게 되면 연금 축소가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축소가 되죠. 예. 10년간 동결하게 예. 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 인상률로 인해서 그렇죠. 줄어드니까. 예,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아무튼간 저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일정하게 있지만, 하나는 국민연금, 국민들이 받는 연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내부에서도 일정한 개선을 하겠다. 뭐 크게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 연금 재정이 나빠진 이유를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오래 살아서 예. 세금 도둑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공무원 연금 재정을 그동안에 그 80년대 이후에 정부가 그 현재 가치론자 계산했을 때 약 30조를 갖다 썼습니다. 또 그 60년대, 70년대 그 특히 그 국가 그 재건기금, 경제발전기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갖다 많이 썼는데 얼마를 갖다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서 정권이 막 써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재정 고갈을 앞당긴 거고요. 그 횡령인데 그러면 고발하셔야죠. 횡령이죠. 근데 이게 뭐 정부를 고발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그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 그 공무원 연기금들이 제대로 있었으면 그때 고도성장기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지금 현재 기금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뭐 수백 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 재정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단순하게 그때 몇 조를 갖다 썼으니 현재 가치로 몇 조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해자입니다, 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소녀님께서 조합원님 환영합니다. 짝짝짝. 이제 우리 공무원노조 처음에는 공무원노조 반가워요 지지해야 되는데 조합원 같다니까 다 이제 로즈님께서 조합원 가입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무원연금은 아주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이 방송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큰 줄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정권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특히 연금학회를 내세워서 비겁하게 매우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도 연금학회는 지금도 계속 정부당하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연금학회 그 전문가들이 김영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연금학회 안도 만들고요. 새누리당 안에도 개입하고 정부 안도 만들 때 개입하고 뭐 KDI에서 만드는 것도 개입하고 다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포장만 바꿔서. 얼굴만 바꿔서 몸통은 똑같은데 계속 아니라 해서 약간씩 안을 조금 달려가지고 발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골 자른다? 대폭 내라? 대폭 올려서 내고 대폭 깎아서 주겠다 이런 거로 되어 있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부터 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만큼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 메리트도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후배들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연금 개혁안이 그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연금을 크게 삭감시키지도 않으면서 정작 그 미래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그 젊은 공무원들에게 연금답지도 않게끔 아주 이거는 뭐 용돈도 아닌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게 계속 뭐 포장만 바꿔서 내놓고 있잖아요. 처음에 연금학회 했다가 연금학회가 재벌보험사 그 대변단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니까 다시 정부에다 공을 넘겨서 정부가 이제 마치 뭐 이 당정 협의 내용으로 또 발표하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그걸 조금 더 손봐서 다시 내놓고 이런 과정이었죠. 연금학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연금학회 속지 마십시오. 무슨 교수님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수님만의 모임도 황당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재벌 대기업 생명보험사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 학회입니다. 근데 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 사실 좀 반성하고 갈 지점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아까 전에 우리 공무원들 그래놓고 다 1번 찍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풍자도 있었고 사실 또 한편으로 국민연금 깎일 때 뭐 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었단 말이죠. 한번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약간 좀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예. 정치적 성향이 좀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크게 자각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 국민연금이 그 계약될 때 사실은 공무원들이 예. 이런 단체를 또 만들지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묻혀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몰랐습니다. 사실 예. 몰랐고 그때 싸웠어야 돼 저희들이요. 그때 싸우지 않다 보니까.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니까 역시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이런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 더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만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려면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보 개혁 정권들도 과거 또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조금만 분리한다 싶으면 과거 유시민이 만들었지 않았냐. 뭐 노무현 때도 그렇죠. DJ 노무현 때도 추진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되고 맨날 욕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만은 꼭 DJ 노무현도 했다 막 이렇게 굉장히 칭찬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도 그때 그런 투쟁들을 하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도 이 지점에서는 자기 고백을 해야죠. 그런 부분도 옳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들께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가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사회가 좀 반성할 지점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더라고요. 뭐 한 푼도 못 깎아. 뭐 왜 우리 것 깎아 이렇게 접근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좀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특히 국민연금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니까 다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한동안 입장도 없다가 그게 약간 너무 아쉬운데 뭐 야당 역할을 못 한다는 건 뭐 너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비극이긴 한데 지금도 좀 헤매고 있죠 여전히. 다른 당이 이게 남일인데 뭘 하긴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당 내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그 의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들이 그걸 잘 받아 안고 투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그 당의 지도부들이 합의하고 그 사진에 나오니까 또 뉴스에 나오니까 이런 것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도 뭐 괜찮은 의원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잉여님께서 방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어쨌든 조금 뭐 야당과 시민단체 우리 당사자들과 연금 전문 시민사단체 만나면서 조금 정신을 찾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특히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변호사가 아무튼 민주당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야당 토론에 와서도 여러 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훌륭하시더라고요. 인식이 워낙 바르시고 훌륭하시더라고요. 대형 로펌에서 1억 연봉 받는 거 포기하고 참여해 보신 분이에요. 그러신 거예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저야 잘 하면 저기 잉여님께서 이번 일로 우리 공무원들 노조 가입은 좀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기회에 좀 해야죠. 그래야 될 텐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 노조 가입도 좀 많아지고 있고 활발하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더 어찌 보면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찰들도 뭐 노조 만든다, 소방관들도 노조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만들어야 되네. 정권의 앞잡이 그만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맞습니다. 소방관들은 그만 죽어야 되고 경찰은 그렇죠. 그만 앞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조 만드시라 이거죠. 저희들도 그런 이제 지원들을 해요. 하는데 사실은 노동조합 할 때는 누군가 몇 사람들 정도는 누군가 한 명 정도는 소위 말하는 총대를 매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용기가 좀 더 났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무원 노조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돕는 것도 필요한데 비공개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우리 말대로 조직화 의식화 조용해서 사실 진짜로 경찰이나 소방관은 너무 안쓰러워서 노조를 만들어 빨리 권익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은 제발 좀 그만 좀 나쁜 짓 좀 해라고 원래 다 일선에 있는 정보관들이랑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마인드가 아닌데 계속 무슨 공무원 노조 담당 경찰들도 있죠. 막 감시하고 사찰하고 막 그러죠. 막. 사실 이번에 뭐 집회할 때도 막 방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연금이다니까 그렇게 방해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연금이니까 사실은 저번에 대규모 집회할 때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는 것 같던데요? 경찰들이 사복 입고 많이 왔죠. 근데 저는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비선실세 검찰이 이제 정리하는 과정 보십시오. 정말 몸통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그 경정 한 명이 배우가 다 돼 있고 그 사람이,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이게? 총지자고 죽은 사람이 유출됐고. 난 근데 너무 이거 억울할 경찰 것 같아요. 조직이 노동조합이나 있다 한다면 그런 비판들 했겠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몸통들 따로 있고 권력 수장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했지 왜 우리 경찰들이 애꿎은 잘못이냐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은 아마 부글부글 할 텐데요. 말도 안 되죠. 뭔가 검찰이 강압수했거나 청와대에서 개입해가지고 경찰 한 명 죽고 그 동료 경찰도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면서요. 그래 그 어제 살아남은 동료 경찰 와이프께서 민정수석실 개입이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도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청와대에 맞서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조현아 씨 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 건에도 더 공분해야 돼요. 지금 이거 사실은 그렇죠. 권력이 개입해서 대한항공이 일개 대기업이지만 지금 청와대는 거대한 지금 권력이 국정원하고 검찰 앞세워서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이거 열받더라고요. 어쩔까요, 위원장님? 경찰 공무원 노조 진짜 만드는. 지금 뭐 경찰도 이제 무궁화 클럽이나 무궁화 클럽도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경찰 조직에 이제 힘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직장협의라도 직장협의 우선 만들어서 그 경찰 공무원들의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수사가 나온다 한다면 그 이제 대항에서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뭐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민들에게 이제 과거에 좀 잘못된 그 뭐 행위들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마인드로 이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그런 뭐 직장협의나 노조가 좀 필요하죠. 그 워렌 버핏 67조님 보니까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 불가하다. 70%에서 60% 40% 계약했다. 공무원연금 소득대 58%인데 이걸 또 40% 계약하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아무리 조정을 해도 50%대는 유지되고 국민연금도 그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뭐 요 정도면 사회적 타협안이 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아직 저는 뭐 국민연금이 저희들 공무원연금이 30년 가입하면 이제 57%인데요. 국민연금이 지금 40%고 실질적으로 그 실질 소득 대체율은 30년 가입했을 때 한 23%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도 이제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낮아지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그 30% 후반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 대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노후 소득의 70% 이상을 연금으로 바꿔요. 우리나라는 3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최소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지금 이제 40%로 낮춰놨는데요. 지금 현재가 47%입니다. 지금 올해가 28년에 40%가 되는데 지금 그거 중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50% 정도는 최소한 지금 당장의 법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이 이렇게 막 당겨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40%가 아니라 50% 이하인가 45% 이하는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법안도 지금 제출하고 저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국민연금 바로세기 공동행동에 우리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민은 가입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이야기는 있지만 언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또 공무원 노조에서 해난 일단 해고자 복지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되자마자 그걸 다 했었죠. 해고자를 다 복지가 어렸었는데 그 서울시 공무원도 복직이 됐죠. 됐나요? 아니요. 중앙정부가 인사권 가진 데는 안 되고 공기업 이런 데만 했나요? 공기업만 했고요. 서울 지하철공사 이런 데는 박원순 시장이 다 복직을 시켜줬죠.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이제 법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법으로 자르면 굉장히 복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고 저는 원직 복직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복직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져서 진 분들이 좀 있으신 거죠, 안타깝게.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해고자들이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정교조 교사들 복직할 때도 특별법에 있어지 않았나요? 그런 것처럼. 근데 현 정권 하에서 특별법은 참 기대하기 어렵고 저는 야당 일단 정권 교체가 돼야 돼. 정권 교체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잔학계나 정권 교체. 잊지 말자 정권 교체, 잔학계나 정권 교체. 야당 단체장들도 원직 복직은 아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직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대법원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계약직 공무원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무직이나 계약직이나 그렇죠. 전문직이나 이런 예, 방법, 그렇죠. 개방직으로.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법에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예, 예. 정부가 무서워서 예. 아무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자, 아무튼 정권이 권력이라는 게 다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정권이 오히려 사실 공무원도 국민이니까 넓은 의미의 이런 일반 국민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그리고 늘 소통해야 되는데 그래놓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하고 그냥 공무원이든 뭐든 무덤덤님께서 거짓말 정권, 오리발 정권, 박근혜 정권 뭐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공정한 세상님께서 국민연금 원금이 정말 그대로 있을까요? 거의 모든 자금이 주식에 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렇죠. 국민연금을 연기금 투자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연기금 운용위원회도 있고 근데 이런 데에도 좀 국민들의 대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죠. 예. 공무원연금도 정부가 투자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확실히 투자합니다. 그 공무원연금도 투자하죠. 하는데 그 국민연금에 그 이사회나 그다음 운영위원 같은 경우 국민들이 들어가 있지 않듯이 공무원연금도 이사회는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 돈 쓰기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놓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연금 그 공단에서 골프장이나 이런 걸 왜 투자합니까? 일부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군요. 호텔 같은 걸 왜 짓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하고 사실은 그런 투자들이 그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 꺼질 건데 분명히 지금도 꺼지고 있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정말 국민들이 가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많은 돈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다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 재벌을 위해서 이 돈들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 쓸 것이냐 관점이 명확히 다르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해고자 복직 문제 우리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도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지금 이제 설립 신고가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신고는 노동부 가장 정결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법도 없죠, 이거는. 과장일을 대통령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과장대가 진돗개잖아요. 과장들. 그러니까 실세가 진돗개한테 물어봐가지고 해주지 말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실세가 진돗개잖아요. 그러니까 월 하면, 그러니까 진돗개가 월 하면 반대, 월 하면 찬성. 그래서 공무원노조 받아줘야 되니 그러니까 진돗개가 월 그러니까 반대. 제발 진돗개야 한 번만 울어줘라. 월 이렇게만 해줘라. 세상에 이래야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합법화 문제도 아까 전국개최 그 말씀하시는데요. 다 연동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또 현안이 있다면요, 위원장님?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가 사실 정책 노조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행정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앞으로 그 노조 활동들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요. 공직사회 개혁, 부패 추방. 특히 저는 우리 참여연대는 공무원 노조랑 공직 부패 추방 같이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 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공익제보자 보호 이런 건 진짜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더 강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보. 그래서 여러분 그 민간인 사찰로 잘린 우리 장진수 전 공무원 주무관님이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공무원 노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와 공무원 노조 부설 정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해고돼가지고 잘려서 국가권력에 맞섰다 잘려서 지금 아무데도 받아주는 애가 없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 받아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장진수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총무거든요. 총무 후원에. 그분 너무 생활도 안 닿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1년 가까이, 1년 넘게. 그렇죠. 너무 고맙습니다. 생활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겁니다. 근데 일도 하셔야죠. 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일도 해야죠. 공익제보자 보호라든지 공직부패 추방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총리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좀 모니터링하고 일도 할 겁니다. 저기 우리 마지막으로 국장님 두 분, 박수일 국장님, 민사국장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저희 위원장님 그 지원차 그냥 저 따라오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패널로 참여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꼭 가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리 민사국장님 마지막 짧게. 반갑습니다. 그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무원 노조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해주시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자! 국민TV 화이팅! 화이팅! 조합원 가입!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한 선동이. 예.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